네, BOJ 11725번 트리의 부모 찾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처음에 예제 입력 1번을 보면 자, 7번이라는 숫자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16, 63, 35, 41, 24, 47 이런 숫자가 주어져요. 그다음에 답으로는 4, 6, 1, 3, 1, 4 이런 식의 답이 나온다 라고 예제 입력 1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4하고 7의 관계를 봤을 때 4는 1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2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7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요것만 놓고 보면, 요 부분만 이렇게 놓고 보면 과연 4의 입장에서 부모가 누구인가 라고 보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트리의 루트를 1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1번, 자, 여기는 1번의 부모고 2번, 3번, 4번의 부모를 가리키죠. 4번이 트리의 루트인 1번을 가리켜서 나의 부모는 1번이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6의 경우에는 1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6은 3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앞에 보면 이땐 6은 다시 1인 루트에 가서 나의 부모는 1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좀 사실은 푸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어떤 트리 구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문제에서 트리의 부모 찾기라고 알려줘서 이게 트리다 라고 알고 시작하지만 일단 그래프의 입장에서만 봐보죠. 그래프의 입장에서만 보면 사실 상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이냐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연결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런 식의 어떤 전체 그래프 G라고 할 때 버텍스들이 이런 식의 엣지를 가지면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 이 그래프는 두 개의 아일랜드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첫 번째 아일랜드 하나, 두 번째 아일랜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서로 이어진, 엣지로 이어진 어떤 버텍스의 그룹이 여기서 하나의 아일랜드라는 거는 어떤 버텍스가 어떤 엣지를 통해서 다른 버텍스한테 가고 또 다른 버텍스한테 같이 갔을 때 이게 하나의 아일랜드인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러면 사실 여기가 1번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뭐 안 나온 게 뭐냐, 뭐 5가 이렇게 있다가 하면 5는 영원히 나의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두 개가 서로 다른 연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아일랜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 문제가 좀 이 부분 아일랜드가 없이 무조건 하나의 아일랜드에 속하는 예제만 입력으로 주어진다 라고 했으면 조금 문제가 풀기 쉬웠을 텐데 실제로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그냥 그래프의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는 여기 적었듯이 커넥티드 그래프 문제입니다. 커넥티드 그래프라는 건 앞에 커넥티드가 붙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버텍스가 서로 어떤 버텍스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혼자 이렇게 뚜렁 떨어진 연결하는 고리가 없는 이런 버텍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문제를 풀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문제에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조금 풀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그래프는 이 트리라는 그래프는 무조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커넥티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어떤 버텍스에서든 무조건 다른 어떤 버텍스로 갈 수 있는 길이 패스가 무조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게 좀 문제여서 아쉽고, 따라서 커넥티드 그래프이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풀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커넥티드 그래프라는 거 알았죠? 그러면 부모를 찾기 위해서 이제 탐색을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제 BFS를 탐색할 수도 있고 DFS를 탐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DFS를 탐색하는 게 좋을까? BFS가 좋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BFS로 넘어오는 이유는 DFS가 상대적으로 코드가 좀 짧아지는 경향도 있고, 조금 익숙해지면 풀기 수월한 면도 있는데,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있는데, 보통 DFS로 갈 때는 만을 넘어가면 보통 스택 오버플로우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해요. 자바 경우에. 랭귀지마다 이건 다 좀씩 달라요. 그리고 OS마다 다르고, 근데 보통은 만 개 정도 되면 이제 자바에서는 아마 스택 오버플로우에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제 입력 1번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노드가 하나의 부모를 가리킨다라고 하면 6번도 1번을 가리키고 4번도 1번을 가리키죠. 이런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항상 이런 알고리즘 문제 풀 때는 월스트 케이스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서 10만 개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알고리즘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경우의 수가 테스트 케이스에 한 개씩 정도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DFS를 풀면 당연히 스택 오버플로우에 걸리겠죠. 자바로 풀 때는.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이 경우는 발생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DFS로 풀어도 되고 실제로 풀이도 DFS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들이 조금 문제를 풀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이 문제는 문제 제목에서 이제 우리가 트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아까 설명했듯이 이 트리는 커넥티드 그래프예요. 우리가 이 문제에서 다룰 거는 어떤 버텍스에서 어떤 버텍스로 가는 모든 길이 존재해요. 즉 어떤 버텍스 1번에서 어떤 버텍스 4번이라고 치면 4번까지 1번에서 4번까지 갈 수 있는 패스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루트 1번부터 시작해서 계속 DFS로 찾아가면 돼요. 예,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하고 1번에서 다음에 DFS 3번이죠. 이때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한 번 DFS를 또 한 번 가면 돼요. 그래서 이때 조심할 건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은 10만 개 정도 돼서 DFS를 자바에서 못 쓰겠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이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만을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문제를 푸는 법을 생각해보면 일단 우리는 트리에 대한 자료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제로 풀 때는 버텍스를 만들고 이 버텍스 두 개를 서로 이어주는 엣지라는 아이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엣지의 연결에 따라서 우리는 한 번씩 가는 거죠. DFS로 탐색을.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는 루트 노드 1번을 알고 있기 때문에 1번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노드의 페어런트는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DFS로 방문을 할 때 우리는 버텍스로 돼 있잖아요. 트리가 아니고. 그러면 반대로 이 노드에 간 다음에 다시 1번으로 역으로 돌아오는 수 생겨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페어런츠라는 배열을 선언합니다. 이 배열은 노드의 문제를 보면 노드의 수 n의 크기만큼 되고요. 실제로는 n 플러스 1이에요. 노드의 인덱스를 그대로 문제에서 입력받은 숫자로 쓰기 위해서 1을 선언을 하고, 자, 여기에 2번, 3번 이렇게 되면 배열이 4개가 있다고 치고, 자, 1번은 무조건 나 루트니까 1이겠죠. 앞에 하나 더 1이겠죠. 그러면 2번하고 3번이 있을 때 2번도
여기 2번, 인덱스 2번도 무조건 1이고, 자, 3번도 1이 돼요. 그럼 여기 하나가 더 딸려 있다고 치고, 그럼 4번에 갔을 때, 비로소 4번에 갔을 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2번 노드부터 출력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끊어서 이 2번 노드부터 이 배열을 쭉 읽어서 출력하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면 처음에 노드의 수 n을 입력을 받고 그다음 해시맵을 선언을 하죠. 이러면 버텍스를 빠르게 액세스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버텍스를 입력을 받고 두 개의 버텍스를 서로 이어주는 언다이렉트드 엣지를 선언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버텍스하고 언다이렉트 엣지를 볼게요. 이 문제에서의 엣지는 항상 다이렉티드 엣지가 아니고 바이 디렉셔널 혹은 언다이렉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엣지가 존재하기만 하면 1번에서 2번으로 갈 수도 있고 2번에서 1번으로 갈 수도 있고 1번에서 2번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양방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이 디렉셔널 혹은 언다이렉티드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쓸 자료 구조로 버텍스를 선언하고 입력값을 이렇게 템플릿으로 받아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엣지를 저장해줄 어레이 리스크가 하나 필요합니다. 자, 엣지가 들어올 때마다 엣지를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커넥티드 엣지에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버텍스를 가져와서 둘 중에 내가 아닌 쪽이 상대편이 되겠죠. 요 메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언다이렉트 엣지를 보면 엣지를 만들고 버텍스 두 개를 받고 버텍스 두 개 다한테 이 엣지를 넣어주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자, 코드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선언을 하면 아까 봤듯이 두 개의 버텍스에 이 하나의 엣지가 V1, V2 양쪽에 들어갑니다. 자, solve 1을 보면 아까 페어런트라는 배열이 하나 필요하다고 했죠. 여기다가 이제 페어런트를 저장해 줄 거예요. 자, 배열은 노드스보다 하나 크게 해서 인덱스를 그대로 입력받는 버텍스 넘버를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자, DFS로 set 페어런트를 하는데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죠. 자, 첫 번째에서는 1번이 들어오죠. 1번이 들어오면 나의 차일드를 구해와요. 그래서 역으로 오는 경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페어런트 배열이 0인 애들만 0일 때만 탐색을 시작하도록 하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1번은 앞에 이렇게 1로 세팅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계속 DFS로 전체 트리를 순회하면서 페어런트 노드를 찾아주면 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번외편으로 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풀다 보면 solve2가 있고요. 아까 문제풀이 시작할 때 이제 아일랜드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가 있다고 할 때 이 경우는 solve2에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